대학 입시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를테면 나는 이제 경영학과를 갈 거야, 아니면 미디어 쪽을 갈 거야, 그럼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면서 가지고, 중요한 건 이제 과목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뭐 무슨 불편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표정이 좀 밝지가 못해요. 제가 지금 시작하는 거는 일단 축하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명동외고 합격했다. 그 상태에서 시작이에요, 저는. 아까 이제 앞에 계신 분은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면접 시험이랑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시는 것 같고, 그죠? 좀 밝게 맞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학서에 있는 입시 컨설팅 쪽에서 연구위원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진학사 쪽 강사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습법에 대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학교에서 초청하면 학교 가서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요.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이제 지역별로 이 학원 연합회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원장님들 세미나 그런 거 좀 많이 합니다. 뭐 사진도 찍고 그죠?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이 잘해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어디 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사진 찍는 각도를 잘 보시면 각도가 저를 찍는 건 아니고 요 화면을 찍는 거잖아요. 그죠? 드린 거의 자료집에 상당히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제가 담기는 했는데, 실은 이제 거기 없는 자료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 사진을 좀 찍고, 동영상은 좀 그만하고요. 그렇게 좀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다. 존 체인버스에서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다시 풀이를 해보면 정보력에 관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정보력이 빠르고 그 빠른 정보를 통해서 잘 대처하느냐, 이 게임이 되게 중요한 게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오늘 드릴 여러 가지 정보들인데 그 정보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잘 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2008년생 중3 맞죠?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다음 학년이 문제인데,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는 많이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일단 교과서가 바뀌어요. 그게 이제 교과 개편이라 하고, 그 뒤에 뒤따르는 것이 이제 입시 개편이 따르는데, 그 바로 전에 수능 개편이 먼저 탕 치고 나오는데, 그게 지금 일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실은 발표가 아직 안 되는데, 그게 입시가 좀 바뀌어요, 많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3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잘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명덕외고는 한 40% 정도는 재수를 하거든요. 그 정도, 목동고는 50%를 재수하고요. 그냥 레알 사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일단 이해하고 접근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명덕외고를 준비하고 가신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치르는 입시가 있을 거예요. 외고 아이들만. 외고 아이들은 주로 교과는 안 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따라 대처하는 게 다를 텐데, 그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로드맵, 나는 우리 아이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겠고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그거를, 그 정보를 드리는 게 저의 이제 임무이다 보니까, 우리 여기 이제 하이CNC 원장님 우리 학원연합회 오래도록 회장님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연구 모임을 같이 있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런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지금 자료를 해왔어요. 그렇다고. 자, 그런데 우리 중3 애들은 거꾸로 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네들만 마지막 수능, 마지막 입시가 아니고, 물론 마지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입시 개편이 이루어져도 재수생은 계속 있었고 크게 줄지 않았었어요. 의외로. 그런데 요번에는 좀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N수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도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해가지고
이 중3 때 대거 돌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환경이 수능으로 가는 부분의 싸움이 치열하겠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달리 말하면 수시에서 승부를 보는 게 맞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환경만 이해하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이렇다라는 걸 아시면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일단 이제 마지막 수능이라고 하는데 제도상 똑같은 시험으로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얘기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 그 수능 시험이 지금과 같은 수능 시험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문이과가 전부 다 똑같이 보는 시험, 선택을 지금 하잖아요. 뭐 물리 선택, 화학 선택, 뭐 기하 선택, 미적분 선택, 뭐 이런 선택이 지금 있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 아래 학년들은 선택이 없어지는 시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그런 걸 따라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달라질 텐데, 그러다 보니까 변별이 좀 약한 시험이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럼 상위권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변별이 없으면 수능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능에 내가 예를 들면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 표준 점수를 합산하면 몇 점 이게 딱 나올 텐데, 작년에 요 성적으로 어느 대학 갔다더라 이게 되잖아요. 돼요. 근데 그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이제 그 바뀌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정성평가라고 하는 교과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면접이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정시가 상위권. 그러니까 수능만이 아닐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만일에 1학년까지 열심히 하다가 내신이 안 나와.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학교 성적을 내팽개치고 그냥 올인, 수능에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재수했을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교과를 반영하는 정시가 이루어지면 그 버린 것 때문에 재수도 어려울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고3 되면 알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중2 애들이 고2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발표를 해줘요. 대학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대학 입시 2년 예고자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알기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미리 속단해서 포기하고 뭘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환경이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거를 이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특히 상위권대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명덕외고를 간다라는 목적 자체는 상위권대를 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목표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는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다.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교 틱 올라가서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대기만성을 들어보셨나요? 1학년 때보다는 2학년이 좀 잘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뭐 이렇게 잘하잖아요. 비싸네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처해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대기만 하는 거야. 그거는 1학년 때부터 치고를 가요. 상으로. 그래서 여러 과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성적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하시라는 거고요. 일단 입시 일정을 치르면, 우리 아이들이 외고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22일 날, 12월 22일 날 발표를 해줘요. 그러니까 학교 정해진 거야. 근데 혹시라도 안 됐어. 그럼 이제 일반고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고로 가면 2월 1일 날, 이를테면 학교 배정이 돼요. 그 한 달 이상 차이가 나죠? 학교가 먼저 정해졌다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학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로드맵을 짤 수 있는데, 일반고는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 다시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합격을 했다 쳐. 그럼 뭘 알아야 되지? 학교 정보를 알아보고 그걸 통해서 로드맵을 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학교의 학사 일정을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제 학교 학사 일정을 체크하는 거는 당연히 뭐 시험 일정도 있고 방학 일정도 있는데, 거기 중간중간 탐구 보고서 대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주로 학종을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풍부한 기록들이 이제 반영돼야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탐구 보고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져요. 논술대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뜨거든요. 일정들이. 근데 학사 일정에도 들어오기도 한데 세부적인 것은 거기 이 가정통신문 그런 거 있잖아요. 명도계획은 가정통신문이라 쓰지 않고 학교 소식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평가계획인데 지필평가, 수행평가가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70인가 아세요? 지필이 30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지? 그러면 지필은 잘 봐봤자 소용이 없고 수행을 못 보면 끝장나겠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고편. 그 다음에 내신 평가 결과를 가지고 좀 보면 이 시험은 좀 어렵게 내는 시험이었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과목은 굉장히 등급하게 예민한 과목이네. 그런 것들을 분석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아리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동아리는 우리 아이들이 가려고 하는 이 전공 쪽에 관련된 것들이 학교에서 동아리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경영 쪽으로 갈래, 미디어 쪽으로 갈래, 업무계 쪽으로 갈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정리가 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이들 진로에 맞춰가지고 동아리도 편성되는 게 쉽고요.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출판사들을 미리 좀 알고 미리 공부해야 될 것들이 특히 있는데 특히 전공 과목이 있어요. 외국어는 1학년 들어가자마자 전공 과목이 2개나 있는데 그 2개 과목이 단위가 되게 커요. 쉽게 말하면 국영수를 다 합친 것보다 이를테면 2과목인데 그게 10단위니까 더 커요. 그러니까 그 과목에 대한 준비가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곤란해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과목 선택부터 진로 선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지금 현재 고1부터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해라는 게 시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도 해당이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 건지 간략하게 소개. 그 다음에 교육계획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이게 자세하게 학교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가 드릴 정보가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건 뭐지? 대학 진학률인데 가장 빠른 지난해 겁니다. 이건 지난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해 합격한 애들이 아니고 그 전년. 올해 합격한 애들의 데이터는 언제 나오면 11월에 나와요. 그래서 아직 11월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인데 이게 우리 지역 학교들에 대한 정보예요. 진학률인데 명덕 예고가 1타야. 왜 1타냐면 여기가 전문대 비율로 순서를 정했어요. 전문대가 빵이니까 1타야. 근데 놀랍게도 이 전문대 비율 순서로 가면 학교 수준이 딱 나와요. 웃기죠? 심각하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빨간 색깔을 볼게요. 빨간 색깔은 뭐냐? 일반적으로 군대 간 애도 여기 들을 수는 있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재수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재수 비율이 39.6이니까 40%잖아요. 그런데 양정고는 52, 그 다음에 한가람은 51, 그 다음에 강서도 49, 그 다음에 양천은 좀 떨어지고 진명용고도 40. 우리가 얘기하는 목동권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의 50% 정도가 재수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는 목표가 높아서 그래요. 이를테면 중위권 대학이라든가 수도권 아래 대학을 갈 바에야 1년 더 하지 이런 개념이 있어서 이들에는 목동권에는 이런 얘기가 돌아요.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잖아요. 근데 4학년이 있다. 뭐냐면 3학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를 갔다 하더라. 그러면 그 학생은 조기죠. 그냥 4년 마치고 갔으면 정상이다. 이런 얘기가 도는 정도니까 워낙 재수 교육이 높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듣는데요.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일단 여기는 전문대 없이 50%, 60% 정도인데 중위권 대학이나 그 이하 대학은 거의 안 갔겠죠. 이름이 명동예고인데.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진학률을 실제 진학률 괜찮은 대학 가는 진학률은 제일 높은 거 맞아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해할 때 놀랍게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100다 많아요. 그죠? 이게 2022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러니까 52명 정도밖에 안 돼, 남학생은. 여기가 이제 문과 계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비율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꾸로 남학생이라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에 꼼꼼한 여학생들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환경이구나. 좋습니다. 근데 재수 비율을 보니까 뭐야, 52명이 졸업했는데 28명이나 절반 이상이 재수를 해, 남학생. 그나마 여학생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좀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대충 보세요. 큰 비율 차이는 없는데 여학생이 많구나. 그 다음에 전무대는 거의 안 가고 3년제를 가는데 특히 남학생들이 재수 비율이 좀 더 높구나. 이런 정도.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이 교육과정에서 여기 이제 숫자를 좀 보시게 되면 여기가 19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가 20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문 교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어과를 봤으면 일본어가 전공이잖아요. 그 일본어도 문법이 있고 독해가 있고 회가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고, 그게 1학년만 해도 벌써 1학년만 해도 10단위가 들어간다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국어, 수학, 뭐 이렇게 뭐 공통사회, 공통과학 뭐 그게 있잖아요, 그죠? 통합과학, 통합사회, 그 다음에 한국사,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해서 19개 이제 이렇게는 단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단위를 쓰지 않고 이제 용어가 학점으로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쳐서 총 29가 되는 거 맞죠? 요거 더 할 줄은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이게 30이에요. 그리고 현재 고2, 이게 현재 고1 거거든요. 이게 현재 고1 거고, 지금 현재 고2는 30으로 되어 있는데 고1부터 20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 단계적 이행이 시행이 된 거야. 근데 명덕외고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이 20으로 바뀌었어요. 30이었는데. 그냥 1시간이 준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일단은 이해하시고, 2학년 가니까 뭐죠? 여기서 선택하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1학년 때는 이 공통 과목을 다 배우는 거예요. 이제 외고가 다른 것은 전문 과목 두 과목이 들어가는 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왜냐면 이 과목을 배우는 것은 심지어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그 다음에 일반고, 특성화고등학교도 전부 다 이 과목을 배우게 돼 있어요. 국민 모두가 고등학교는 이걸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시간수가 차이가 생긴 거야. 왜? 이게 시간수가 원래 그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게 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3이 되고 줄어든 이유는 왜겠어요? 이 전문 과목 10개 이 단위수를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진도가 팍팍팍 빨라. 그러니까 외고 애들하고 일반 애들하고 섞여 있는 반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 학원에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학교는 팍팍 나가니까 시험 범위 별로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야 따라가기가 쉽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진도도 빠르고 어려운데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제 설명이 좀 어려우신가요? 이쯤이 표정이 좋아지는데 역시 변함이 없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를테면 이제 전체적인 교육이고요. 이제 전문 과목을 살짝 들여다볼게요. 그 전에 이게 이제 수요 조사라는 게 선택을 해야 돼. 2학년 보고 선택하라 그랬어요. 다시요. 여기 보면 요거 선택하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2학년이 이게 2학년이잖아요. 자, 여기 선택, 얘네들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다 이게 3개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총. 너 일로 와봐. 왜요? 자, 3개 선택이야. 보니까 요렇게 여기서 하나 선택 이렇게 된 거야. 됐죠? 근데 수요 조사를 보니까 뭐예요? 사회문화하고 윤리와 사상인데 사회문화 선택이 백다 많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 아세요? 학생 수가 적으면 등급 따기 되게 어려워요. 네, 이런 정보.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하고 학법과 정리인데 역시 언어와 매체 쪽으로 올려있다는 거.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이게 조금 점수가 더 나오거든요. 표준 점수, 같은 점수를 한다면.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여기서는 정치와 법하고 한국지리하고 생윤인데 생윤이 배당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와 법이 두 번째로 많고, 한국지리는 거의 뭐 없네요. 그죠? 근데 이게 1차 조사인데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고요. 근데 이런 경향이 해마다 비슷하다는 사실이거든요. 오케이. 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교과로 가면 놀랍게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이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영어과만 따로 떨어져 있죠.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여기에 전공 기초라고 되어 있는 이 전공이라는 요 말 속에 일본이면 일본어만 들어가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영어과가 왜 문제냐면 영어과를 가만 보니까 심화 영어를 하는 건 영어과인데 당연한데 놀랍게도 프랑스어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영어과를 가는 학생들은 그냥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프랑스어를 조금이라도 어디선가 좀 주섬주섬 이렇게 듣기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안 그러면 들어가서 전공원인데 보세요. 단위가 몇 단위죠? 6단위예요. 얘는 4단위. 그래서 합쳐서 10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위수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 준비를 좀 하지 않으면, 그리고 프랑스어과하고 놀랍게도 프랑스어과가 있어요. 외고에. 그 과하고 영어과는 시험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요 프랑스 요 과목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보통 영어과 애들이 좀 센 애들이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프랑스어과는 뭐지? 양탄자? 나를 타고 올라가는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 교육과정 속에 이런 게 좀 들어있어서 이거 조금 흥미로운데?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프랑스어과로 가는 친구들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1학년만 이러고 2학년 때는 틀리고 1학년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 노란색이 뭐냐면 바뀐다는 거야. 이게 고교 학점제 단계적 이행에서 먼저 바뀌었어요. 이게 고1이 바뀌었으니까 현 중3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여기까지. 이건 안 중요합니다. 그냥 그 중요한 걸 모르시는 거예요. 일단 찍고 보자. 그냥 좀 잘 보세요. 자, 원래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 위 학년 같은 경우는 이게 180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180이라고 하는 것을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총 6학기죠. 그러니까 이걸 6으로 나눠보는 거야. 이걸 6으로 나눴더니 30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학기당 30시간을 공부하게 되어 있었던 건데 그거를 20%로 바꿨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냥 1시간이 준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글로 배우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도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23대 이것도 6으로 나누면 4가 돼서 시간표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이 시간표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총 합쳐서 34가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30이고 4니까 34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1시간 줄었어요. 이제 이 줄어든 시간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야.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니까 5죠. 그 다음에 1교시부터 7교시니까 7이니까 곱하면 5들이 35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케이케이케이케이케이케이 다 더해보면 얘가 30이란 뜻이고 이케이케이케이 더하면 얘네들이 4란 뜻이어서 시간표 운영 자체가 수요일만 일찍 퇴근 6교시하고 나머지는 7교시하고 퇴근하는 게 일반 시간표고 외고도 그렇고 모든 학교가 그래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수업이 1시간이 빠지고 창책 하나가 빠진 거야. 그래서 29가 되고 얘가 3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6교시만 하고 퇴근한 날이 이틀 더 늘어난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은 그게 아니고 요 시간을 한쪽으로 몰아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죠? 라고 하면 7교시 끝나고 하는 공부를 뭐라고 하죠?
방과후학교라고 하죠. 근데 아이들 보고 방과후학교 남아서 공부하라는 건 짜증이 2만 원, 3만 원이잖아요. 아니 퇴근해야 되는데 붙잡고 좀 못 가게 하니까 집을 뭐 그런 개념이 있다고 치면 그래서 이거를 이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누구나 하나씩 선택하는 것이 될 거고 불만 없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뭐 어떤 효과도 좋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심지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도 이제 요번 간호학과나 이런 것은 문이과 관계없이 가는 전형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를 갈 거야.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교양 과목에는 보건이라는 과목도 있어요. 뭐 심리학도 중요하고 한데 어쨌든 이런 과목들을 교양 과목으로 이수하고 오면 학교에서는 이 학생은 많은 준비를 하고 온 학생이고 해서 이수 과목을 들여다봤을 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이게 없는 거야. 그럼 이거 어쩔? 그래서 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공동교육 과정이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듣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를테면 주변 학교가 듣거나 아니면 서울시나 우리 양천구 하는 이런 공동교육, 교육 과정이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합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구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공동교육과정이라 하거든요. 이게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는데 사실은 서울은 그게 활발하게 안 돼 있고 이런 사항들이 오히려 경기도나 이런 데는 되게 활발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가 만들어지고 있냐면 온라인 고등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국에 4개가 생기는데 이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듣게 해준다라는 게 이 계획인데 이게 단계적 이행이다 보니까 해당이 될까 말까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는 그걸 해당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 좀 안테나만 좀 가지고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바뀌었냐면 한 학기는 17주로 되어 있어요. 한 학기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시간이 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17 더하면 34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일주일에 2시간 수업 들은 것은 총 34시간을 해서 끝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진도 계획표를 34시간 짜는 거야. 그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빼고 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됐던 시간표 운영을 이게 16주로 바뀌어요. 언제부터요? 중2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16 플러스 1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냐면 수업량 유연화 과정 또는 이 자율교육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도계고에는 수업량 적정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를 끝났다 쳐요. 살짝 눈을 뒤집어 까보세요. 아, 오케이. 그럼 바로 여름방학 되는 게 아니죠.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다가 여름방학을 하잖아요. 그 한 주가 있는데 이 한 주가 플러스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한 주 동안을 뭘 하느냐? 지금도 16주로 교육을 끝내고 이 플러스 1 동안에 뭘 하냐면 학교에서 그 일주일 동안의 주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작년에는 이를테면 올해 고1이니까 올해부터 시행이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시행한 학교도 있어요. 강서고등학교는 작년부터 시행했고 거기는 왜냐면 선도학교라서 먼저 시행한 거예요. 지역별로 선도학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주로 학종으로 목표를 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보세요. 영도계고 가정통신에서 수업량 적정화 주간이라고 해서 안내를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여기 세부적으로 이제 잘 안 보일까봐 얘를 확대한 거예요. 잘 보이시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특이나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세특인데 여기에 기록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단일 교과형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이 융합인데요. 그런 융합은 과목이 2개 과목이 섞였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역사 과목하고 이를테면 미술 과목이 합쳐진 어떤 그러한 특별한 융합 교육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걸 누가 써야 되죠? 미술 선생님 보고 쓰라 그럴까? 여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을 융합 과목이라고 하고 융합 과목은 개세특이라고 그래요.
개인 세특이라고 해서 그냥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담임 인계한다는 이 뜻인 거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살짝 보니까 이게 떴어요. 1학년들 이렇게 총 둘레 6일 동안 진행이 되는 코스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이게 화요일은 어떤 학교 행사 같은 경우고 중간에 논술 형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여기까지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요 세부적으로 들어 이거 학교에 가면 홈페이지에 떠 있거든요. 글씨도 코딱지만 하고 흐리잖아요. 근데 여기 빔이 초점이 조금 느낌이 좀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이게 자세히 키워서 보세요, 집에서. 그러면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내년에도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이를테면 첫 시행이니까 이를테면 검토하겠죠. 그래서 이건 인기가 좋고 효과가 있었는데 이건 좀 그렇다면 바꾸기도 하겠죠. 네, 대충 이런 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1학기에 한번 이게 이루어지죠. 왜? 1학기도 17주였잖아요. 2학기도 17주 아니겠어요? 그냥 1학기도 이런 게 있고 2학기도 이런 게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놀랍게도 2학년까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2학년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명도에 가면 2학년, 3학년도 같은 이게 교육 그냥 적정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 말은 모든 학년이 같이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출판사별로 이를테면 이 교과서를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을 과목이 있잖아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다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동아리예요. 그럼 불안한데요.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는 거죠? 시간 제한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을 좀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 조금씩 더 풀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못 맞춰. 그러면 시간이 뒤에 딜레이 됐다는 것은 상태가 안 좋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 해주시면 빨리 끝나는 거죠. 그럼요. 네네. 그러면 저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런 상황을 띵모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정규 동아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율 동아리가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자율 동아리는 미반영으로 바뀐 거 아시죠? 따라서 정규 동아리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정규 동아리가 3월 초에 안내를 해주고, 그게 보통 두 번째 주 있잖아요. 두 번째, 이 중순이라는 게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주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경쟁이 커요. 그래서 이 면접도를 자기소개서 이런 걸 써가지고 와가지고 제출한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들여보내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좀 미리 아셔야 되는 거죠. 학교 갔더니 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이 그날이래? 그럼 문제 떠진 거야. 뭘 생각할 판단 시간이 없이 그냥 어떻게 밀려서 가고 결국은 뭐 축구 동아리가 있다든가 뭐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37개 이 위에 써 있죠. 총 37개가 개설되는데, 이제 학술이라고 하는 건 공부 관련인 거고, 공연 이렇게 7개 이거 따로 있는 거죠. 자, 일단 제가 색깔을 이렇게 칠해 놓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 노란색은 미디어 쪽에, 그 다음에 국제화나 이런 쪽에 가는 것은 초록색으로, 그 다음에 경제는 주황색으로. 이거 부모님들 집에서 보면 재미나요. 이렇게 형광펜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하고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너는 이쪽으로 갈 거니까 동아리를 선택하더라도 이 중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우선순위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떨어지면 여기 가고,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료집에 다 있죠? 있습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다 준비를 해요. 제가 우리 회장님하고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자, 보세요. 일단은 이 전년도, 그 전년도 성적 결과예요. 근데 일단 먼저 이해될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 전공 5잖아요. 이건 안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전공 5잖아요.
근데 전공원은 잘 보면 여기서 끊긴 거 보이세요? 이런 걸 집중 이수제라 해요. 한 학기 그냥 끝내는 과목이야. 그런데 여기 숫자가 6이라고 써 있는 것은 6단이라는 뜻이야. 그냥 학점으로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6학점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3으로 돼 있으니까 뭐예요? 얘네 둘이 합친 거하고 얘랑 맞먹는 거 이런 뜻이에요. 단위수 계산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비중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대신에 우리가 일반적인 과목은 그냥 1학기 때 반, 2학기 때 반 나눠서 배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좋습니다. 그러면 2학년 틱 올라갔더니 2학년이야. 그랬더니 여기도 전공호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 과목 자체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가지고서 나눠서 4 나눠진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이런 과목들이 이제 집중 이수제가 돼요. 거꾸로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끝내는 그런 과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작년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생명과학원이라는 게 들어있지?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은 이게 없어져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그게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튼으로 가는 학교 있잖아요.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거기가 이제 자유전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려면 좀 이과적인 요소가 있는 애들이 좀 가야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것도 거기에 이제 뇌과학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관련된 것을 좀 한다고 원했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 년도 보니까 이게 싹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다른 게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렸나요? 자, 다시 돌아갈까요? 이렇게 빔 프로젝트로 하는 건 좋아요. 왜냐면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 자, 여기 보면 여기 과목이 과학사 할래, 생활과 과학 할래, 융합과학 이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좀 바뀌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은 그 아래 위 학년 아이들 성적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1학년 성적이야. 그리고 여기에 표준편차라는 것이 보이는데 표준편차가 숫자가 작잖아요. 작은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촘촘히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한 문제로 등급이 팅팅 갈라지는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과목이 특히 얘는 되게 예민한 과목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일반 고등학교는 다 20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미 외고니까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별로 많지 않고 성적이 비슷비슷하게 좀 하는 애들끼리 몰려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외고는 조금 공부 상태가 안 좋은 애들 일부 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영어를 뽑잖아요. 수학이 약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놀랍게도 외고는 수학을 잘해야 좋은 데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 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의미냐면 보통 이렇게 돼요. 좀 어려운데요. 이 정규 분포라고 해요. 제가 이제 수학 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궁금한 게 뭘까요? 수학이라고 할게요. 수학이 평균이 82.6이잖아요. 그러면 표준편차를 더하면 여기가 몇이 되냐면 제가 이미 더해놨어요. 90.5예요. 빼면 또 뭐가 몇 점이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요 그룹에 들어온 애들이 68.26%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70이라고 할게요. 싫어요? 70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70이니까 여기가 15, 여기 15 찢어갔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점수가 뭐냐면 요 두 개를 합친 이 점수인데 이 점수는 상위 15% 성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규분포를 정확히 이루지는 않아요. 근데 얼추 그냥 우리 아이가
상위권. 그러니까 15%는 2등급 대 아니거든요. 그냥 11% 안에 드는 게 2등급이니까 2등급, 3등급, 4등급, 2점 몇 등급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 정도면 공부 대탈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학을 90점 넘어요. 그냥 상위권. 이거는 근데 뭐예요? 수행평가하고 다 칩니다. 자,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여기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료지가 있으면 참고하시고, 이제 국어시험을 봤어요. 국어시험을 봤더니 1학기 시험이야. 근데 지필고사가 있는데, 이게 지필고사가 이만큼, 수행이 이만큼이니까, 수행이 50으로 내죠? 그러면 지필이 50이라는 게 맞겠죠? 쉽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 보니까, 이거 뭐죠? 세 번째 상과 있잖아요. 국어 상과. 상과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2번 중복 들어가요. 놀랍게도 2학기도 또 중복된다는 거야. 국어는 상당히 대단 중요하구나. 오호. 근데 이게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법을 설명드리는 건데, 다른 과목 되게 해보세요. 재미나요. 그리고 또 6단위는 1학기 때 끝나는 줄 알았더니 2학기 때 땅 이렇게 또 나와요. 오호. 자, 이제 그런 것도 이해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지필고사가 있고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는 이거 한 가지예요. 이거 한 가지를 보면 뭘 본다는 거지? 너 일로 와봐. 색깔이 똑같잖아요. 알기 쉽게. 이게 총 50인데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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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정도로 이제 수학을 볼게요. 너 일로 와봐. 왜요? 수학이야. 정말로 놀랍게도 수행이 70이에요. 레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지표는 별로 비중이 떨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큰 이제 오를 보고 하는 건데요. 보실까요? 여기에 보니까 독서와 감상문이라는 것이 하나고, 얘는 또 하나고, 또 얘는 하나고, 세 가지로 나눠서 보잖아요. 수행평가를.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색깔 놀이가 와. 이게 활동학습 1, 활동학습 2니까 같은 방식으로 채점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보니까 요걸 해석해보면 10개를 물어보는가 봐요. 근데 10개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틀렸어. 그러면 25점 만점에서 24.9야. 10개 다 틀렸어. 24야. 25점 만점에. 그러다면 뭐예요? 하나 감점이구나. 다 틀리면 그거는 이제 빵점 준대요. 하나라도 맞으면 24점을 주는 거야. 1점 깎이는 거야, 1점. 기본 점수가 24점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 다음에 너 일로 와볼래? 왜요? 이리 와봐. 이 독서 감상문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700점 미만 쓰면 15점 기본이야. 그냥 이 5점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결판 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행평가 단순 비율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까지 들여다보면 다르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많은 걸 알고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여기는 좀 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내용인데, 분위기가 지금 빨리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좀 하여튼 매끄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따끈따끈한 정보를 줄 건데요. 이게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서 올해 6월달에 발표가 됐어요. 이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술형, 논술형만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야. 그럼 객관식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선택형이 없어진다고요.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킬러 문제가 얘기되면서 더 부각된 것 같아요. 왜냐면 수능에서 수학이 킬러 문제가 있는데 객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도 킬러 문제가 들어있는데 전부 객관식이에요. 물론 수학은 뒷부분에 단답형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냥 받아들이세요. 찍을 수 있다는 거야. 어려운 걸. 근데 공부 못하는 애가 이런 거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고등학교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문장이 길어요. 수학 문제도 쫙 읽어서 해석을 해서 그걸 이제 식을 만들고 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어요. 5, 그 다음에 1이잖아요. 1을 보는 거야. 이해 못 하셨군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감독하는 거 보니까 맞아요. 이게 제대로 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역사상 우리나라 지금 교육청 계속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한 가지 위안은 뭐냐면 공정하다고 합니다. 채점을 컴퓨터가 해주니까. 그는 이 서술형, 논술형은 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난 답을 맞게 쓴 것 같은데 왜 이게 틀렸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선천을 받았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여기 숫자를 잘 보시면 2024라고 하는데 내년은 2024죠? 해마다 뭐가 생기냐면 이 학생부 기록에 관련된 지침서가 2월 말에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요. 근데 올해 바뀐 것도 설명드릴 텐데, 근데 여기에 반영한다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빠르면 내년부터 이게 진행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전면을 바로 할지, 아니면 일단 단계를 뭐 거쳐서 할지, 아니면 지금 뭐 몇 년간을 들면 그 자율적으로 하시고 뭐 이렇게 할지, 그건 이제 하여튼 그런 내용을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시험은 초, 중, 고 전부 다 서술형, 논술형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서술형은 뭐고 논술형은 뭐고 이런 게 궁금하신가요? 그냥 넘어갈까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원장님을 모셔놓고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나 여러 자료들을 다 이 보고서를 들여다봐요. 쓸데없이. 그런 거 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나오는 걸 정리해보면 도대체 서술형과 논술형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면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답에 대해서 키워드 4개를 제시해요. 그게 순서가 틀려도 관계가 없어요.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 빠졌어 그러면 몇 점, 2개 빠졌으면 이런 식이야. 그런데 그럼 논술형은 뭐지? 논술형은 얘가 답을 썼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답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요. 그러니까는 답안이 길어져야죠. 이런 맥락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남보다 나아지려고 하지 말고 어제보다 나아지면 좋지 않겠어요? 감동이 안 와요. 중간중간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한 파트 끝났던 소리예요. 자, 지금부터 대학 입시를 조금 알아보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이제 가야 되니까, 대학 우리 현 중2, 중3, 고1, 고2, 이 바뀐 게 있어요, 현재. 지금 고3까지는 그렇게 갔는데, 고2부터 지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고3부터 지금 바뀐 거 자기소개서 페이지된 건 아시죠? 그래서 유일하게 서류 자체가 하나인데 그 하나가 뭔지 아시죠? 학생부예요. 이 학생부 기록이 얼마나 중요해지냐 이제 서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부 기록에 대한 거는 집중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문이과 침공에 대한 사례를 수능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로 이과적인 요소들이 이제 있으니까 여기는 건너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4개 대학을 빼고 나머지가 전부 논술을 보는 걸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2부터는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지금 입시인데 거기에 내신 평가에서 절대 평가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진로 과목이 지금도. 그 진로 과목에 대한 평가 방식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학폭에 관한 이런 정도로 좀 할게요. 일단은 이 일정이 있는데 대학 입시 일정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는 중3이잖아요. 고1 틱 올라가면 8월 달에 먼저 발표합니다. 8월 달에 뭘 발표하냐면 수능은 언제 보고 수능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되고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수시는 몇 월 며칠 날부터 며칠까지 원서 접수고 그 2가지를 먼저 발표해줘요. 8월 달에. 그래서
고1 때 두 가지를 발표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2가 중요한데 고2 때 4월 말에 발표되는 게 이게 진짜예요. 뭐냐면 진짜 우리 아이에 해당되는 것을 학교에서 논술을 우리도 볼게요. 아니 우리는 이번에 폐지할게요. 이런 것부터 이를테면 최저를 반영할게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내신 비율도 좀 달리 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전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수시, 정시, 전형 다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가서야 알게 돼요. 그걸 대학 입시 2년 예고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에 해당된 거를 이때 가서 정확히 알고 그러면 지금은 뭐죠? 그러면 지금은 위에 선배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큰 변함이 없다면 그대로 따라가겠거든요. 이 정도 이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시가 원서가 6개 쓰는 건 아시죠? 네. 우리 학원 원장님께서 이제 원장님 분이시구나. 저 이제 하이시엠시 원장님 맞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입시에 대해서 웬만큼 다 아시는 분들이다. 수준을 좀 높여서 설명하시는 거 이런 언지를 살짝 주셨는데 느낌이 이게 아닐 것 같아요. 큰 수상해요. 자, 일단은 특목대라는 게 있는데요. 원서를 하나 써요. 경찰대 들어보셨죠? 네. 경찰대가 원래 100명 뽑았는데 이게 50명으로 바뀌었어요. 50명만 뽑아요. 고등학생들. 그래서 그리고 사관학교라고 아시죠? 육사, 회사, 공사 이런 사관학교. 얘네들을 우리가 특목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네들은 원서를 언제 쓰냐면 5월, 6월에 이렇게 써요. 아, 그러면 경찰대 한번 쓰고 사관학교 한번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놀랍게도 1차 시험이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원서 하나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애들이 가는 거지 경찰대는 연고대급이라고 하고 있지. 인원수가 확 줄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떨어졌을 때는 건대수, 우리 건대라는 개념이 뭐냐면 서울 10개 대학의 마지막 이제 건대라고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이 지금은 약간 올라가서 중앙대급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에 있어서 그 사이가 되는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어쨌든 상위권이다. 네. 떨어졌어. 그러면 수시 6개하고 아무 관계없는 액션을 먼저 한번 해본 거야. 좋아. 그럼 이제 6개 원서를 써야 되는데 교과 전형은 뭐죠? 그러면 학교에서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과목은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00다 많은데 그게 총 80과목 정도가 아니라 40과목 정도가 돼요. 하나 보겠습니다. 5학기 동안 배우는데 한 학기에 8개 과목 정도씩을 배워요. 보통. 그러니까 5, 8, 40이죠. 40개 과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과목을 생각하고 그 과목이 이렇게 총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2.5등급 맞아요? 아, 2등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다 어쩌다가 4 하나 맞으면 뭐가 돼? 2.5 이렇게 나온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수치를 가지고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이 수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명 모집을 해요. 그럼 20명 모집을 하는데 애들이 한 150명이 썼다고 해요. 200명 썼다고 할까요? 그럼 10대 1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성적을 원서 200명에 대한 원서를 쭉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적을 컴퓨터에 쭉 입력하면 짠 해서 20등까지 합격이에요 라고 하는 게 교과전형이에요. 물론 그게 최저를 통과한 애들이 있겠고 일부러 면접시험까지 있는 그 교과전형도 있긴 해요. 어쨌든 일반 교과전형이라고 할게요. 교과 100이라고 치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뭐죠? 예비번호를 틱 줘요. 예비 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전형이 교과라는 전형이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얘가 1학년 때 이를테면 4등급을 했는데 평균, 2학년 때 3등급을 하고 1학년 때 2등급을 했네? 그럼 평균이 몇이죠? 계산 빨랐어요. 이번에는 평균이 3이니까 얘는 3.0이라고 하는 교과 성적이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얘가 아니라 얘는 추이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 도달해 있는 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을 보는 개념은 달라요. 이 평균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
물론 평균 수치를 기본적으로 깔고 하긴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뭐도 들여다보냐면 이 아이의 추이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어떤 어려운 과목을 이수했니? 그리고 과목 중에서도 이를테면 전공과 관련 과목을 주요 과목을 다 이수했니? 그걸 다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이건 그냥 숫자만 보는 거고 얘네들은. 그러면서 거기도 뭐도 보냐면 얘가 학교에서 회장 부장 했니? 그다음 동아리는 뭘 했니? 출결사항은 좋으니? 봉사활동 많이 했니?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본다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학생부 가져가는 거 맞는데 학생부에서 극히 일부분이 성적만 가져가는 게 교과전형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즘에는 교과전형에도 정상평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거기에 약간 설명 좀 드릴게요. 어쨌든 그 다음에 논술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논술은 우리가 내신이 조금 밀린 아이들이 주로 가는데 여기 가는 아이들 수준 자체가 4등급 이후인 애들이 주로 간다고 하는데 일반고 애들이 그래요. 나 4등급이 안 되네. 그 일반고 애가 논술 준비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큼 준비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준비한 애들은 내신이 밀릴 수밖에 없는 애들이 외고 애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심지어 목동권에서 공부 좀 하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물론 강사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잖아요. 강남이라든가 이런 학교 애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4등급을 아래 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순서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논술일 수 있는데 이 논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센 애들이 많이 이 전형에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고 애들 같은 경우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심지어 경쟁률이 막 100대 1이 돼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요. 그래서 논술만 6개를 썼어. 그러면 전설의 윤논술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망하려고 환장했지 논술 6개나 써? 그거 학교가기 힘든데 그런 얘기가 들 정도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외고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식을 학종 아니면 논술로 가는 것이 주요 전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지저분해졌네요. 그죠? 그럼 한 방에 지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실기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부 대학이 어학 특기자 전형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대학이 있는데 한 2개 정도. 그리고 대부분 없어지고 우리 할 때는 더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니까 주로 이게 예체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좀 꺼져볼래?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수시가 1, 2, 3, 3개 중에서 하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 수능 보고 하는 시험이 정시인데 이 수능 이 4가지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다라는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간중간 전문대는 관심이 없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너 그럼 보자. 예를 들어서 원서는 수시를 6개 쓴다고 했죠? 근데 6개를 다 합격한 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6개 중에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면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딱 그 날짜에 모든 학생들은 뭘 해야 되냐면 예치금을 넣는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전에 논술로 먼저 합격할 수도 있고 학종으로 먼저 합격할 수도 있고 면접 봐가지고 합격을 결정 봐준 학생이 있어요. 근데 등록금도 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내라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내라는 날이 기간이 정해졌는데 그날 마지막 날 틱 보니까 뭐냐면 20명이라고 한 학생들이 모집 인원이고 합격자 발표를 해줬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예비번호가 있을 텐데 놀랍게도 20명 중에서 10명만 등록을 한 거야. 그 말은 뭐겠어요? 똑같은 입장이야. 6개 합격, 너는 4개 합격에서 하나를 버리는데 그게 이 학교를 버린 거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그 10명이 부족하니까 10명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홈페이지에 바로 조정이 됩니다. 뭐냐면 추가로 충원 합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추가 합격이 된 거야. 뭔가 예비번호 10번까지가. 그러면 이제 여기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10명이 안정권이라고 생각했던 얘네들이 다른 데 카드를 들고 있었던 거야. 뭐냐, 예비 합격 번호를. 좋은 데인데. 거기서 5명도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따끈따끈하게 어제 합격 정보 해주잖아요. 얘네들도 예비번호가 또 있는 거야. 또 5명, 또 10명이 또 빠졌네? 그러면 예비번호 또 이제 20번까지가 되는 거죠. 10명이 또 추가돼요. 이딴 거는 뭐냐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고려대가 그렇고 어떤 대학은 5차, 연세대는 3차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보세요. 연락되지 않아가지고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다. 뭐냐면 충원 합격이 됐으면 이를테면 다른 데 됐다 안 됐다를 말해줘야지 그 다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왜 다음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예전에 엄마하고 애가 그 시간에 찜질방 같은 거 있었어요. 전화를 통해서 망했다. 어쨌든 요 시기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굉장히 부모님들이 예민해요. 전화 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는 입시를 치르는 그 집안이라면 전화 안 거는 게 좀 예의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건국대.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노선이 건국대라 치고 건국대에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경영학과에 170명을 모집하는데 됐다 많이 모집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게 170명이야. 오리엔테이션장이야. 상황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들끼리 막, 너 누구야? 인사 하나 좀 하자. 그러게 된 거야. 그랬더니 한 놈이 그런 거야. 나는 수시 교과 출신이야. 그랬더니 17명 모집하는 교과에 17명 모집하는 것에 들어오는 거야. 넌 누구야? 그랬더니 나 수능 나군 출신이야. 오? 수능? 70명 모집하는 여기에 들어있는 애구나. 넌 누구니? 전 논술이에요. 논술은 30명. 요 그룹에 들어온 애구나 너는. 그냥 소속을 밝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넌 누구야? 넌 농어촌 아닌데요? 넌 뭐야? 기초생활 아닌데요?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일반적인 애들은 여기거든요. 너 이거야. 너 학종이구나. 학종이 40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이를테면 이제 여기가 높은 산이야. 이 산을 정복해야 되는데 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네 갈래 길이 있는 거야. 이 한 줄이 아니라 네 갈래 중에서 얘는 국어도 잘 못하는 애가 글은 냅다 잘 써요. 그럴 수 있어요? 국어 잘한다고 꼭 못한다고 잘한다고가 논술하고 좀 다르대요. 그런데 얘가 이를테면 학교에서 논술 병시, 그 다음에 대학에서 치르는 모의 논술도 지원해봤는데 거의 뭐 됐다. 그럼 얘는 여기 줄 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얘가 수학은 못해. 그래서 교과가 저 뒷줄에 있대. 왜? 합산하니까. 그 다음에 수능 몰라도 수능도 수학이 안 돼. 합산하니까. 저 밑에 줄이야. 이해되셨죠? 그냥 우리 아이의 성향상 제일 유리한 줄은 어떤 줄이지? 이걸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런데 일단은 학종 줄을 쓰세요. 왜? 대학에서 제일 많이 뽑는, 상위권대에 뽑는 전형이 학종이라고 해요. 수능 빼고. 자,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진 코스가 진행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정말로 전국은요 수능이 19%밖에 안 돼요. 아니 40%라면 거의 16개 대학 얘기하는 거고, 지방은 사실상 어떻게 되냐면 지방이라고 하면 좀 불편하대요. 비수도권이라 해달래요. 근데 비수도권은 11.5%만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모집하는 거예요. 수능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쳐서 1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권만 하면 34%가 수능으로 모집하는 거고. 이해하셨죠? 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좀 꺼져봐. 자, 이걸로 볼게요. 우리는 그 비수도권 관심도 없으니까 꺼져 하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여기는 경기권, 경기 인천이고 여기는 서울권인데요. 여기 보니까 교과를 모집하지 않는 대학은 유일하게 서울대. 서울대는 교과가 없어요. 나머지 대학은 다 교과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학종료 문제도 있네. 그건 수원대. 꺼서. 그 다음에 논술은 4개 대학이 안 봐요. 국민대, 그 다음에 서울대, 그 다음에 인천대, 한양대, 에리카. 요 4개 빼고는 논술이 다 있어요. 언제부터? 2025부터. 2025라고 있잖아요. 올해랑 틀립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 2025, 현재 고2부터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 때는 뭐 다른 대학들도 또 논술 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언제 발표된다고요? 고2 때. 오케이.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수능은 35고 학종이 31이잖아요.
그냥 학종으로 뽑는 비율이 대단히 크다 보니까 요 카드를 놓치면 수시에서 카드가 별로 없는 그런 느낌. 왜냐면 요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안 됐는데 이거 되겠어요? 그죠? 왜냐면 이게 약간 부족해서 이쪽으로 돌아서는 애들이 많은 건데, 특히 우리 명동 외고 가는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이 거의 드물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성적으로 갈 바에 학종을 넣으면 훨씬 높은 데 갔는데 왜 거기 있냐, 이렇게 되는 거야.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서 간다라는 개념인데 요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는데? 이상형을 만나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맞추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답을 말할게요. 본인이 가장 멋있을 때 만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상형을 만난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냥 이상형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좋은 데 가서 멋진 상태에 있으면 왼쪽으로 나타날 거다. 결론, 이상형을 만나는 시기는 뭐냐면 좋은 데 갔을 거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 일단 학생부 기록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면, 왜냐면 이 기록으로 학종을 이제 이를테면 준비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어떤 학생은 이 1번부터 8번까지는 이 학생부가 고1, 2, 3 학년 1학기까지 뭐 한 20페이지 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14페이지 끝난 학생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채워지고 하는 거냐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선적으로 볼게요. 이 8가지 중에서 요 3가지는 뭐죠? 라고 했어요. 이 3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는 여기 1번 항목은 그리 중요한 항목이 아니었어요. 이 전체 중에서.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냥 보세요. 이거예요. 뭐냐면 1번 항목에 이 학생이 뭐냐면 학교 폭력 예방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전학조치함,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오호,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각이 된 건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 학폭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이 학폭위가 열렸어. 근데 이 학생이 구호를 맞았네? 그러면 해야 됩니다. 당신은 8호입니다라는 땅땅땅 내리면 전학 가야 돼요. 1번부터 3번까지가 맞아지면은 이 학생들은 그냥 학교에서 봉사활동 정도로 하고 졸업할 때쯤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얘네 때부터는 뭐냐면 기록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할 때도 남아있고 상수할 때도 남아있는 2년이니까 그냥 군대 갔다 오면 지워지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턱하니 뭐냐면 다시 발표를 했어요.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4년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 패지 마라. 그리고 애들 뭐 따돌린다고 막 그런 끼지 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너무 공부 잘하고 잘 해왔는데 진짜 재수없게 되면 거기에 휩싸인 막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참 염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인데, 항목이 잘 보세요. 아까 제가 3개 항목 표시한 거 보셨죠? 뭐라고 되냐면 1번이 제일 센 거야. 1번에 기록됐다라는 건 센 거야. 전학 아니면 퇴학이야. 얘는 전학 조치함, 이런 거를 기록하는 것이 학적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보다 약해. 근데 얘는 뭐냐면 봉사활동 10시간을 받았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여기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게 10번이라고 하는 행특에 들어있는 거고, 그냥 1번에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뭐냐면 이것도 아니야. 이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결석하지는 않잖아요. 끝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출석 정지를 맞았네? 오호. 그러니까 출결사항에 기록할 수도 있네? 그래서 3개 항목에 어디에 기록되느냐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든 기록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가장 최근에 가이드라인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이겁니다. 수상 경력이 미반영으로 바뀌었고, 얘가 미반영, 자율동아리, 그 다음에 봉사활동 중에서 개인이 하는 게 미반영으로 바뀌었고, 독서활동이요. 총 8개 중에서 4군데가 미반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요 4개 항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요 4개 항목에 대해서 조금 바뀔 것 같아요. 네, 그거 따끈따끈한 정도를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얘부터 해결할게요. 얘는 뭐지? 봉사활동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봉사활동은 얘가 착하다 그러면 막 써뒀잖아요. 그럼 다 없어지고 실적만 남아있는데 이런 거예요. 오? 얘가 뭐냐면 너는 뭐야? 헌혈했어요? 4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누계를 쭉 하니까 1학년 토탈 87시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 여기 보니까 개인과 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개인이 하는 건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언제부터? 이번 고3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래는 다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대학에서 보는 거야. 이 학생은 뭐뭐 봉사활동했지? 라고 하는 서술상으로 반영해서 올라간 것은 요 4개밖에 없는 거야. 그냥 총 이 학생은 17시간 봉사활동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냥 학교에서 짜줘요. 이렇게. 그럼 그걸 충실히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뭐냐? 이런 거. 이것도 봉사활동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냥 착한 걸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착한 줄 알아. 근데 대학에서는 어디에도 이게 브라인드 처리돼가지고 안 보여.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자동봉진. 이게 4가지 어디서 들어봤다고 하셔야 돼요. 처음 듣는 용어다 그러면 이제 그 학부모님 선에서 이게 따라갈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요 4개 항목 중에서 원래 봉사활동 부분에 대한 조금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반영이 있지만 사실상 학교에서 하는 건 있는 것이고, 그죠? 자, 이거는 기록되는 게 없는 거죠. 어찌 보면. 문제는 뭐냐면 요 3가지인데 얘네들은 학교에서 회장, 부회장 한 것도 기록되고 학교에서 무슨 축제를 했으면 사회를 봤다, 체육대회에서 그렇다면 응원단장을 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무슨 교수를 초빙해서 특강을 들었다, 그런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하는 것을 담임선생님이 기록해 주는 게 자유활동. 2번째, 진로활동은 예전에는 진로 담당 쓰기로 했는데 이제는 담임선생님이 하는 걸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700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동아리가 뭐지? 동아리는 자율동아리는 30자를 쓰게 돼 있고 이 정규동아리라고 하는 창체동아리, 정규동아리 같은 말인데 얘가 470자를 써서 합쳐서 500자를 쓰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가 미반영으로 바뀐 거고 얘는 고스란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동아리가 하나밖에 못 듣는 이런 현실에서 어떤 동아리를 듣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왜? 미반영이 많아진 상태에서 오히려 얘가 두드러지게 되는 부분이 동아리 활동이에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이 미반영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바뀔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7월 31일이면 불과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제가 이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가 한국교육개발원 이런 데 들어가보면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보고서를 제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경시대 같은 거 상 받는 거 수상경력 미반영한다고 하니까는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해요. 경시대 막 자꾸 줄이는 거야.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왜? 대학 입시로 가서 대학 좋은 데 보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이를테면 애쓰지 말고 이를테면 제대로 된 것 좀 위주로 하자. 뭐 이런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어떤 교육을 치르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육부 수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수탁을 부탁한다는 거야. 교육부에서 부탁을 했어요. 어디에다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한테 이런 지금 실태를 조사해보고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서를 써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보고서 내용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상을 받았잖아요. 받았다 쳐요. 그럼 이 받은 거에 대해서 미반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미반영했지만 이걸 문득 뺑뺑 돌려가지고 그래도 좀 뭘 했다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마디도 못 쓰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최종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수상 경력을 수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활동으로 이해하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탐구 활동이거든요. 얘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하고 그걸 정리하고 보고서 쓰고 나와서 발표하고 이런 게 탐구 보고서의 부분인데 이 학생이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거, 그냥 도전도 해보고 하는 그런 쪽으로 써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상 받는 것도 의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확정은 아닌데 보통 이런 식으로 수탁을 해가지고 나오면 그 다음 년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쪽에 계통에 있으면서 경험치로 말씀드리는 그런데 확정은 안 되지만 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정보. 그 다음에 독서 활동도 지금은 쓸 수는 있어요. 뭐냐면 이 독후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게 반영해서 쓸 수 있게 열려져 있는데 독후감 통하지 않고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활동에 대한 거. 동아리인데 이런 책 읽었다고? 그래? 그럼 관련된 얘기를 써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빨간색 3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공통점인데 공통점이 서술식이에요. 다른 데는 서술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보니까 뭐예요? 얘는 자유활동 500자, 그 다음에 동아리는 470자, 진로는 700자 한정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행특도 500자 딱 정해져 있죠. 자, 근데 문제가 여기에 보면 생특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시죠. 이제 생특이라는 표현을 쓰고 행특이라고도 하고 참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생특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5학기에 수시는 맞습니까? 근데 한 학기당 선생님이 8분씩 만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5, 8이 40인가 40명 선생님 맞아요? 이 선생님 한 분 한 분 최대 500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과 늘어나면 이것으로 늘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는 큰 차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 아이가 모든 선생님이 전부 500자를 꽉꽉 채워줄 리는 없을 거고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하는 정그런 계통의 과목이 있을 거예요. 주요 과목. 그 과목들이 알차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요게 이제 예전에는 학생부 기록을 선생님이 한 글자를 안 써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합법이에요. 세특을 안 써줬대? 합법이라고. 그걸 써주라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의무사항으로 2020년도 바뀌었습니다. 한 글자라고 써줘요. 그래서 이거 뭐야? 착함. 이렇게 쓰면 말까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뭘 쓰긴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짜증이 2만 원, 한 7만, 8만 원 된 거야. 왜? 일이 많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고안해낸 게 요 5개 항목에 한해서는 합법적으로 학생들한테 서류를 받아서 그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증빙이 되면 이걸 통해 써도 좋다. 라고 한 게 요 5가지 항목입니다. 이 항목을 잘 활용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다 이걸 하지 않아요. 이중에서 몇 가지만 하는 학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만일에 학교에서 이렇게 되면 자기평가서를 제출하라 이런 게 나왔으면 이거 내일까지야 큰일 났다. 숙제처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의 그대로 써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왜? 이 학생은 뭐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만 보기만 하는데 얘가 뭐 박람회도 가고 그런 걸 알 필요 없잖아요. 그 관련된 공부를 찾아서 좀 더 알고 싶어요. 직접 호기심. 그런 활동을 대단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제출해라. 그러면 그 누락되지 않게 잘 써주마.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제출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소감문도 있고 독후감도 있는데 책도 읽어서 그 읽은 책을 독후감을 통해 가지고서 관련된 교과선생님한테 제출해서 선생님 좀 더 요 과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또 요 작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아니면 거기 유명한 이제 과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좀 알아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를테면 선생님이 쓸거리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선생님 잘 만나서 좋은 대학 갔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선생님이 이를테면 다 잘 써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쓸거리를 제공해서 자기 걸 자기가 챙겨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대답 제발. 대답 잘하고. 대답 잘하는 게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잖아요. 마스크 쓰고 말하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갑작스럽게 이제 제발 말 좀 해. 이러는 거야. 그쪽이 조금 기능이 떨어진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대답을 안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이 대답 잘하기는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도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하면 애들이 저게 잠을 자는지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채팅창에다 쓴 거야. 선생님, 오?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쏙쏙. 선생님, 참. 뭐 이런 걸 몇 마디 딱 썼는데 그걸 쓰게 됩니다. 이 선생님은 얘만 충실히 열심히 듣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쓸거리에 얘는 제공이 되는 거예요. 대답 잘하는 거. 그 다음에 필기도 좀 잘해가지고 선생님이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 잘해요. 질문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더 알고 싶어요. 선생님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얘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좀 확장적 사고로 해서 좀 더 깊게, 좀 더 넓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질문의 개념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몇 시간 찾는 4시간. 방금 설명한 거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럼 선생님 짜증이 한 100만 원이고 역효과예요.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제가 좀 잘 나가는 컨설턴트한테 좀 정보 좀 타오. 근데 지도하고. 근데 제가 밥 사면서 얻은 게 뭔지 아세요? 질문은 2주 간격으로 하다. 근데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질문을 미리 준비를 해서 품격 있는 질문을 하는데, 그거를 2주에 한 번씩 하면 우리가 17주 한 학기가. 그러니까 얘가 총 8번 정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귀찮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정확히 2주가 제일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좀 품격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이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론 강의를 들었다고 해요. 어떤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서 제목은 이거이고 뭐 들었는데, 드론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감명 있게 들은 거야. 뭐냐면 11층에 사는데 짜장면을 11층으로 배달해주는데 그 환상적인 상황을 웃을 수가 없어요. 저는 거기서 아이템을 얻었고 그것을 나의 직업군으로 만들 거예요 라고서 한 장짜리를 해가지고서 드론이가 물리성을 제출한 거야. 뭐 이런 식의 활동이 감사문이에요. 한 장짜리. 그걸 우리가 보통 탐구 보고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간단한데 쓸 거를 잘 아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마지막이 독서인데, 독서는 그냥 아무거나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ISBN이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북 넘버라고 하는, 이것이 이 바코드 옆에 찍혀 있는 것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독후감을 통해서 제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이제 대학 입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부분까지만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신 반영을 하는데, 예전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으면 1학년은 20%, 2학년 때 40%, 3학년 40%, 이게 연구대가 이래 왔었어요. 학년별로 가중치가 달랐어요. 싹 없어졌습니다. 잘못 찍으셨죠? 이걸 찍으셔야 돼요. 이게 찍기 전에 이걸 찍었으면 이렇게 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근데 과목별로 가중치가 있는 대학이 5개가 살아있어요. 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숭실대 가려면 문과야. 그럼 뭐예요? 국어, 영어 비중이 대딱 크잖아요. 수학에 비해서. 여기 대학은 내 내신, 같은 내신이라도 이 대학은 나한테 더 유리하겠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럴 때는 5개 대학이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들 보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를 짠 보면 뭐냐면 과학이에요. 문과인데, 인문이 이거죠? 문과 교육인데도 과학을 내신 반영 하죠. 그런데 여기는 문과는 내신 반영을 하지 않죠. 과학을. 이게 학교 간은 틀리다는 거야. 내신 반영으로. 그냥 주요 과목 국영수 과사가 있으면 이 중에서 5개를 다 반영하느냐, 그 중에서 4개만 반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희대를 갈 거야. 그러면 경희대는 우리는 문과니까 과학 내신 반영 안 해. 다행이다. 이렇게 된 거야. 과학 못하는데.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진로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진로 과목이 3개 이상 무조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졸업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진로 과목에 대한 성적이 반영하는 방식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A는
진로 과목은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돼요. 80점 넘으면 A고, 그 다음에 60점 넘으면 B고, 나머지 C야. 세 단계밖에 없어요. 지금 하는 진로 과목이라 하는 것이 절대평가라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80점 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연세대는 A를 맞았어? 그러면 20을 주고, 연세대 어디 있구나. 연세대 20을 주고, 그 다음 B를 맞으면 15를 주고, C를 맞으면 10을 준다는 거야. 그 말은 학교에서 시험을 냈다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서 애들이 A 맞은 애들 하나도 없어. 학교가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일정 정도 비율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신 산출하는 방식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 맞으면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외고 같은 경우는 이 A 맞는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시입니다. 우리 애들은 특목고죠? 특목고잖아요. 자사고 아니잖아요. 일반고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지? 있구나. 경영학부를 간다고 해요. 그럼 경영학부를 가더니 일반고 애들은 평균이 2.36으로 하는데, 평균 등급이 자사고는 4.15로 가고, 우리 외고 같은 경우는 3.92는 평균 합격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은 뭐예요? 학교 레벨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이 공개적으로 하는 학교는 여기고, 대부분이 공개적이 하지 않더라도 이런 맥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내신이 5등급 안에만 들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에서부터 상위 10개 안에 원서를 쓰는 정도가 돼요. 네, 5등급은 좀 다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왜? 원서를 썼는데 수시 원서를 썼어요. 수시 원서를 썼는데 6개를 썼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아이는 모의고사를 쳤더니 정시로 가면 건대 정도는 간대. 그러면 수시에서 건대보다 낮은 데를 쓸까요? 안 쓸까요? 낮은 데를 썼어. 근데 합격을 해버렸네? 그럼 정시를 못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건대보다 약간 높은 데를 다 써.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 떨어져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를 잘 너무 모르고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 학교별 레벨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이 5등급 안에 드는 것은 기본으로 좀 해야 되고, 웬만하면 4등급 안에 드는 게 있고, 그런 정도의 내신 싸움이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비행기에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주도를 간다고 쳐요. 좀 멀리 갈까요? 제주도를 간다고 쳐요. 그럼 비행기에다 기름을 잔뜩 싣겠죠. 기름의 30-40%가 항에서 올라가잖아요. 처음에. 그 올라갈 때 30-40%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면 기류를 타고 유유히 가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비 고일이 지금 한 4달 남았나요?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전력을 다해가지고 많이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틱 올라가서 유유히 날아가시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